아라비안 나이트. 천일개 밤의 시작. 아내의 불륜을 대하는 왕들의 방법. 옛날 페르시아에 사산 왕조가 있었는데 인도와 근처 작은 섬들, 중국에 걸친 강력한 왕가였고 왕은 당대 가장 훌륭한 군주로 현명하고 신중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마지 샤리아는 태자에 걸맞은 미덕들을 갖추고 있었고 둘째 왕자 샤즈난도 형 못지않은 장점들을 갖고 있었는데 부왕이 세상을 뜨자 샤리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법도에 따라 샤즈난은 평민으로 살아야만 했지만 배아파하기는커녕 정성껏 형을 대해 샤리아 왕의 마음은 무척 기뻤고 정이 솟구쳐 동생과 나라를 나누기로 하고 대타타르 왕국을 하사했습니다. 샤즈난은 그곳 수도인 사마르칸트에 거처를 정해 형제가 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때 동생을 보고 싶은 샤리아 왕은 사신을 보내 그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몹시 감동한 샤즈난은 곧 떠날 테니 성 안에 들어오지 말고 그곳에 막사를 세우고 있으라고 했고 도성에 들어가자 선물들을 재상에게 보냈고 자신이 없는 동안 다스릴 평의회 수반에 신뢰하는 신하를 앉혔습니다. 열흘 후 여행 준비가 끝나자 샤즈난은 왕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재상의 막사에서 와서 재상과 담소를 나누었는데 문득 왕비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 생각에 혼자 궁으로 돌아와 곧장 왕비의 거처로 갔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왕비는 한 신하를 침대에 들여놓고 있었는데 잠자리에 든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왕이 도착했을 때는 둘 다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하지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야, 이거 내가 궁전을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아니, 아직 사마르칸트 성벽을 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능멸하다니. 에잇, 더러운 년.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 불행한 군주는 분노를 참지 못해 검을 뽑아들고 침대로 다가가 두 죄인을 죽음으로 옮겨놓았고 시체들을 궁전 못에 던져버린 후 막사로 돌아와 당장 출발할 것을 명했습니다. 샤즈난이 수도 근처에 이르자 술탄 샤리아가 마중을 나왔고 다시 만난 두 왕자는 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대화는 밤이 깊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샤즈난은 형님 술탄이 옆에 있어 잠시 슬픔을 잊을 수 있었지만 혼자가 되니 슬픔이 솟구쳐올라 잔인한 상념만을 되씹고 있었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역력해 결국 술탄의 눈에 띄게 됩니다. 술탄은 동생에게 인도의 산물 중 가장 희귀하고 값진 선물을 보내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샤리아가 사냥 대회를 개최하자 샤즈난은 몸이 좋지 않다며 궁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술탄은 그를 자유롭게 두고 사냥을 떠났는데 타타르의 국왕은 혼자 남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의 자리를 잡고 정원을 감상하고 있을 때 은밀하게 나 있는 문 하나가 열리더니 20명 정도의 여인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여인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술탄의 부인 즉 왕비가 있었고 샤스나는 호기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비를 수행하는 여인들은 가려져 있던 얼굴을 드러낸 다음 긴 드레스를 훌훌 벗어들죠. 아슬아슬한 속옷만 걸친 알몸이 되었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인인 줄 알았던 20명 중에 10명은 여장한 흑인 남자들로 여인 한 명씩을 희롱하기 시작했는데 왕비도 예외가 아니라서 손뼉을 치면서 마소들하고 외치자 검둥이 하나가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무리의 행락은 자정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들 모두는 이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물 중 하나인 커다란 수반에 들어가 함께 목욕을 즐겼다. 그러고 나서는 옷을 주워 입은 후 비밀 문을 통해 다시 술탄의 궁에 들어갔다. 담벼락을 넘어 정원 안으로 들어왔던 마수드 역시 그가 들어온 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타타르 국왕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자신이 겪은 불행이 지극히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고 이후의 날들을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술탄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마중을 나가 명랑한 얼굴로 축하를 해주었는데 샤즈나는 슬픔에서 이제는 벗어나 있어 여러 가지 유쾌한 말들로 형님을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이전과 다름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술탄은 이처럼 명랑해진 모습에 기쁘기 그지없었지만 동생에게 그동안 그랬던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샤즈나는 거듭된 요청을 거역할 수 없어 아내인 사마르칸트 왕비가 범한 부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어서 여장한 검둥이들, 욕정에 날뛰는 왕비와 시녀들, 그리고 검둥이,
마수드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술탄이 분노에 사로잡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하고 샤즈난이 다시 사냥 대회를 개최하고 성 밖에 나갔다 몰래 오면 될 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한 뒤 변장을 하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찌감치 타타르 왕이 검둥이들의 광경을 목격했던 바로 그 창가의 자리를 잡았는데 전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며 술탄은 자신의 치욕과 불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술탄은 모든 영광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낯선 이국으로 가서 숨어 살면서 치욕스러운 과거를 감추어 버리자고 했고 샤즈나는 찬성할 수 없었지만 샤리아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함께 궁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해 마침내 바닷가에 면한 어떤 들판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아내들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섬뜩한 괴성이 들려왔고 바닷물이 갈라지더니 거대한 검은 기둥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기둥이 해변 쪽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인 사악한 정령 중 하나로 그놈은 머리에 이고 있던 커다란 유리 괴짝을 두 왕이 숨어있는 나무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정령이 괴짝을 열자 그 속에서 늘씬한 몸매에 완벽한 미모를 갖춘 귀부인 하나가 빠져나왔는데 괴물은 그녀를 자기 곁에 앉힌 다음 사랑스럽다는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아름다움으로 찬미되는 이 세상 모든 여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그대여. 혼인하는 날에 납치해온 이후 내가 한결같이 사랑해온 매력적인 사람이여. 잠깐 그대 곁에서 잠 좀 자려 하니 허락해 주시오. 잠이 쏟아져서 잠깐 눈 좀 붙이려 이곳에 온 것이라오. 말을 마친 놈은 거대한 머리를 여인의 무릎 위로 떨어뜨린 후 잠이 들었는데 여인은 우연히 나무 위에 있는 두 왕을 발견해 그들에게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정령을 깨워 죽여버릴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두 왕이 정령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무를 내려오자 귀부인은 둘의 손을 잡고 떨어진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서 노골적인 제안을 해왔는데 거절했지만 협박을 해오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난 여인은 두 남자가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요구했고 반지를 빼주자 그녀는 꾸러미의 조그만 상자 속에서 반지들이 꿰어져 있는 줄을 꺼내더니 두 남자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반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이것들은 내 사랑을 나눠 가진 남자들의 반지예요. 모두 합해서 98개죠. 그들을 가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달라고 한 거죠. 이로써 100개를 채운 거예요. 이 못난 정령 놈이 지금까지 찰거머리처럼 내게 붙어 다니면서 주의하고 경계하며 단속했지만 난 지금까지 100명의 애인을 가진 거예요. 나를 이처럼 유리 괴짝 속에 가둬놓고 또 바닷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았어도 아무 소용 없었지요. 별별 수단을 다 써도 나는 이놈을 속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자가 일단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 세상 그 어떤 남편, 그 어떤 연인이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자들을 현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귀부인은 그들의 반지를 다른 것들과 함께 꿰어놓은 후 아까 자리에 앉아 전혀 깨어날 기미가 없는 정령의 머리를 살짝 들어 무릎에 올려놓은 후 두 왕에게 물러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로 다시 길을 떠났는데 샤리아는 샤즈난에게 이 세상 그 무엇도 여자들의 간특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찾던 것을 이렇게 찾았으니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샤즈난은 자신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여인이 나에 대한 정절을 온전히 지키게 할 수 있을지 알 것 같다면서 언젠가 형님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 생각을 따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경지를 떠난 사흘째 밤이 끝날 무렵에 다시 돌아왔는데 술탄은 신하들을 모두 들어오게 해서 활짝 웃는 낯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갖가지 선물을 하사했고 신하들을 이끌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왕비의 궁실로 달려갔고 즉시 왕비를 포박해 대제상에게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했으며 직접 칼을 뽑아 왕비의 시녀들 목을 하나하나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현숙한 여인은 한 사람도 없다며 앞으로 취할 여인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매일 밤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해 같이 자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교수형에 처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샤즈난이 떠나자 샤리아는 대제상에게 어떤 장군의 딸을 데려오라고 명했는데 제상이 처녀를 데려오자 술탄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그녀를 제상의 손에 넘겨 죽이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 다음 밤을 함께 보낼 다른 처녀를 찾아오라고 명했는데 이런 잔인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제상의 마음은 역겨움으로 가득했지만 술탄의 명이라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하급 관리의 딸을 데려왔고 그녀도 다음 날 죽음을 맞았으며 그 다음은 양갓집 교수 차례로 이렇게 매일 한 명의 아가씨가 처녀로 결혼해 첫날 밤을 치르고 죽어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비인간적 행위는 도성 전체를 경악하게 했는데 한 집에서는 딸을 잃어 절망한 아비의 흐느낌이 다른 집에서는 같은 운명을 예감한 어미가 토하는 신음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술탄에게 쏟아지던 칭송과 축복의 소리는 간데없이 사라졌고 도성 안에는 술탄에게 퍼붓는 백성의 욕설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끔찍한 불의의 집행자가 된 대제상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마디의 이름은 셰에라자드이고 둘째의 이름은 디나르자드였습니다. 둘째도 장점이 많은 아가씨였지만 첫째는 여성으로서 보기 드문 용기와 재치, 경탄스런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무수한 책을 읽었고 기억력도 비상해 한 번 읽은 것은 결코 잊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학, 의학, 역사, 각종 예술에 능통했으며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시인들을 능가하는 훌륭한 시를 짓곤 했는데 뛰어난 미모도 겸비했고 견고한 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상은 이처럼 뛰어난 딸을 끔찍이 아꼈는데 어느 날 셰에라자드가 한 가지 간청이 있으니 꼭 들어달라고 하는데 술탄이 범하고 있는 야만스러운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고쳐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제상에게 셰에라자드가 자기가 술탄의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끔찍한 말을 하자 그는 펄쩍 뛰며 딸의 말을 막았지만 이 현숙한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만일 제가 죽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일 거예요. 반대로 제 계획이 성공한다면 저는 이 나라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외쳤지만 셰에라자드가 고집을 꺾지 않자 제상은 화를 내면서 행복한 처지에 있었건만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어리석은 당나귀의 운명이 똑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당나귀한테 어떤 불행이 일어났던 것이냐고 셰에라자드가 묻자 제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1001개 밤의 시작, 철없는 아내를 길들이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